갈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10년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우울증으로 인한 운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지 수년째. 스폰서의 터치로 뉴스킨을 만났고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렸고 타인의 꿈과 스토리에 감정이입했다.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고 일을 하고 싶어지고 목표가 생겼고 이런 나의 경험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반드시 30년 지기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발리에서 행복을 만끽할 것이다. 부모님의 욕망에 부응하고자 교대를 갖고 교사가 됐지만 언니의 뉴스킨 사업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다. 이 세상에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자유롭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진정한 평생 친구가 되고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그게 진짜 있다니. 그런 일이 뉴스킨이라니. 사실이길 바랬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삶에 아주 가까이 가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고 우리 이 삶을 함께 살자고 진심을 다해 알리고 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다. 어제 랑현 라이브를 꽉 채워주신 박미정, 박정임 사장님 감사합니다. 4분기의 시작 4월 첫째 주 더 랑현 라이브. 누구에게나 게이트웨이는 있다. 오늘은 특강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랜선 박수와 함께 비오는 수요일 아침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시간입니다. 전국 8도 전 세계에서 나답게 성장하고 스스로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분들을 모셔서 대화하고 있죠.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저희 그룹에서 가장 막내인 분입니다. 저랑 도대체 몇 살 차이가 나는지 계산이 지금 17살 차이 나나? 그런 분인데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정신적인 멘탈은 굉장히 성숙한 약간 애늙은이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운 분인데요. 모셔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그룹의 김경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사장님, 함께 네, 소개해 주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경채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그룹장님이십니다. 2년 전 본가인 부산에서 아는 언니로부터 뉴스킨 제품을 전달받아 빼독이 좋은 것도 알게 되었고 메타도 먹게 되고 엄마도 빼독을 하게 되며 이미 매니아가 된 상황이었지만 저의 직장은 경기도인지라 부산도 자주 못 가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인스타 검색을 통해 서울에 있는 사업을 잘하는 사업자에게 제가 먼저 컨택을 했고 정보를 전달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세미나에 초대되면서 서울 세미나를 듣기 전 강의를 여러 개 많이 보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이 도구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떨려요? 19,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늘 현실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고민했었습니다. 조리사로 시작해 직장을 다니며 대학을 진학해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 바로 영양사 생활을 시작했고 7년차 골프장 영양사를 하며 뉴스킨을 투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떠는 게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안녕하세요 나오신 분들이 안 떨고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MC처럼 막 얘기하고 이러면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떨리실 거예요. 아마 심장이 지금 막 터지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격상. 사장님, 19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19살 때 조리사로 일을 시작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대학 진학도 스스로 하시고 또 영양사 자격증도 따시고 지금 이제 골프장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시면서 또 뉴스킨은 투잡을 하고 있어요.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부산에 계신 사장님께 어떤 사장님께 뭐 메타와 빼독과 이런 걸 소개받으셨고 근데 이제 지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사장님이 먼저 인스타 검색을 통해 서울에서 사업한 나랑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고 먼저 DM을 보내서 그분과 소통해서 사업까지 전달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경채 사장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지금 모든 게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에 초대받고 사업도 결정하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자,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 현실은 어땠나요? 사업을 하고 현실.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컨택한 분이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게 되셔서 저에게 또 알고 보니 또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도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도. 네, 음.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전지현 스폰서님을 만났고 전지현 스폰서님의 일대가 되어 안심을 하고 있고 스폰서님이 안심. 주시는 가이드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들리신다고요? 들리시죠? 안 들리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로 컨택해서 사업을 전달받은 분도 그만두시고 알고 보니 부산에서 나한테 최초로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도 하다 그만두셨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다시는 바뀔 일 없는 전전 사장님의 일대가 됐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스폰서님 너무 좋으시대요. 제가 그 리허설 할 때 물어봤는데 너무 좋으시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상처일 수 있지만 그렇게 뭔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사장님 또 모든 인맥이 다 부산에 있고 투잡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달 3,000포인트를 해내시고 사업을 잘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사업하세요? 저는 여기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여긴 연고지도 없고 지인도 없이 그냥 포천에 발령받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명단도 부족했고 투잡이다 보니 시간도 부족했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갈바닉 관리도 배우고 피부 자격증도 따고 대문도 틈틈이 계속 배우면서 회사 시간 이후에는 모두 뉴스킨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로 작은 공간을 얻어서 소비자를 만나고 대문 보상 초대 ARO를 걸면서 어떻게든 3,000포인트를 해내기 위해 저와의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사장님 막 AR을 올릴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사장님 근데 어쨌건 본업이 있고 본업에 써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출근을 몇 시에 하시죠? 전 출근을 4시 반에 해서 2시나 3시쯤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보통 9시, 10시 이렇게쯤 되거든요. 그럼 씻고 뭐 하고 그러면 11시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자는 시간이 3-4시간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치만 이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뉴스킨을 하려고 그 스케줄도 이렇게 짠 거예요? 4시 기상, 새벽 출근, 낮 퇴근 이렇게 선택을 한 것도 뉴스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하신 거죠? 그렇죠. 보통은 9시에 6시가 보통 그렇게 대부분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고 뉴스킨을 하려면 이제 뒤에 시간이 좀 넉넉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던 것 같아요. 안 피곤해요? 피곤할 때도 말을 많죠. 못하네.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밤 11시에 사전 미팅 하자고 했을 때 되게 싫었겠어요. 걱정해서 일찍 해서 좋았어요. 와, 대단하다. 사장님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대단한지도 모르고 잘하는지도 몰라. 우리 더랑라 사장님들 댓글 좀 써주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고 대단한 건지 본인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어요. 꾸준하게. 왜냐면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20대 중반 나이에. 나는 사장님 나이 때 뭐 했지? 맨날 술 먹고 놀고 연애하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좋아요. 사장님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음, 내가 본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AR을 늘려가고 자산을 구축하고 이것도 사장님한테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야. 밑에 부분. 그 우리 정리한 거에 밑에 부분 있잖아. 뉴스킨을 만났을 때 노동소득을 끝내고 싶었고 이 얘기. 그 얘기 해주면 돼. 네. 네,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면서 또래 친구들과 확실히 다른 전 3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강의를 듣다 보니 4분면을 알게 되었고, 내 노동을 써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업에서 당장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본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스킨을 하고 AR을 늘려가고 회원을 구축하면서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산소득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며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반드시 제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멋있어요, 사장님.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될 겁니다. 좋아요. 사장님 19살 때부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활력이 정말 강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꾸준한 분이에요. 그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신혜 배우, 정은채 배우 닮으셨어요. 고급진 배우상. 저요? 고급진 배우상이래요, 기 사장님. 잘 될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목표 선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20대를 보낸 만큼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뉴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고 싶고, 올해 7월에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뮤비를 인정받고 엄마랑 발리 트립을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울라 그래요, 근데? 안 울어요? 김경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장해서 메인 게스트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온리 원,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밤새 소식이 있어요. 제가 공유를 좀 하고. 밤새 소식은 고미정 사장님! 오윤정 사장님! 최영수 사장님! 오셨어요! 우리 랑아그룹의 사장님들이 여기 무슨 산이라고 하셨죠? 치악산? 뭐 악자 들어가는 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산에 다 같이 친목과 파이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에 오르셨대요. 사막산. 5시간이 걸리셔서 올라가셨는데 춘천 사막산이시래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면 안 온 사람 호명한 거예요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이시래요. 몸이 안 좋으셔서. 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셔서 함께 못 오신 사장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랑아그룹 멋집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재은 사장님. 와, 씨, 안 오면 막 부르는구나. 아니면 저는 못 올라오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처럼 저기 밑에서 혼자 기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네, 보고 싶다고 치료 중이신데 얼른 회복하시라고 사랑을 담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가! 네, 이건 항공샷? 아이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오운 써주세요, 빨리. 오운한 랑아그룹에서 하고 있는 뭐죠? 오운한 오운한 오늘의 운동 완료. 원래 우리 배경 선생님 주도로 되게 오래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오운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랑아그룹의 결속력과 올해 목표를 다지는 오하운.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랑아그룹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저의 원픽은요. 제가 또 정말 사랑하는,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헤어 세럼과 갈바닉인데요. 저는 얘가 없으면요. 빌려서라도 해요. 뭐 이렇게 드림캠프 같은데 갔을 때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얘가 있는지를 다 물어봐서 빌려서라도 매일매일 하루 2번씩 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얘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떡진다. 머리에 떡이 진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는 요령이 조금 부족하면 저도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일단 얘를 아침, 저녁 2번 쓰는데요. 그 탈모나 머리 숱이 적어지는 현상이 뒤에서 오지 않잖아요. 여기 이제 이 앞이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머리숱이 진짜 많은 편이긴 한데 이 앞에 탈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제품을 죽기살기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는 이 세럼의 이 끝부분 있죠. 이 부리 부분. 이 부리 부분을 두피에 대고 쏘면 얘를 떡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얘를 그냥 손바닥에 3번 짜서 손끝으로 얘를 묻혀서 머리 두피에 그냥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찍어주시고 그냥 가르마를 타서 또 여기 두피 사이에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타서 찍어주시고 이렇게 타서 찍어주시고 이러면 머리카락에 많이 묻지 않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로 바짝 말리시면 오히려 얘가 여기 힘이 져요. 떡지는 게 아니라. 양 조절을 잘 하시면 이 볼륨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질감 텍스처가 머리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뽕이 좀 늘 심하잖아요. 그런 게 얘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침에 쓰시고요. 당연히 젖은 머리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짝 말리신 다음에 마지막 찬바람으로 이 두피 부분 있죠.
내가 발랐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바짝 말려주면 헤어 스타일링도 되고요. 그리고 세럼이 완벽하게 두피로 흡수가 돼요. 우리 전문가 차미슬 사장님 맞죠? 예. 그렇게 쓰신 다음에 저녁에는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저 이거 저녁에 쓰는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부리 있죠? 요 부리를 이 딱 두피에 갖다 대고 머리를 이렇게 한 올 한 올 가르마를 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온 두피에 정말 5번을 분사하는 걸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번 뿌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 뚜껑에만. 진짜 많이 뿌려요. 밤에 잘 때는. 그리고 내가 밤에 머리를 감았다. 당연히 하고요. 내가 오늘 밤에 머리를 못 감았어. 그래도 합니다. 무조건 해요. 감았던 못 감았던. 그리고 저녁에 살짝 말리고 밤에 잠을 자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머리가요. 얘가 얼마나 머리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베스트 프렌드 25년 지기 친구의 머리입니다. EM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 제 친구가 이렇게 탈모가 심했어요. 요 머리에 제가 작정을 하고 임상을 낸 거예요. 요게 정확히 2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머리가 생겼어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거든요. 늘 여기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나니까. 여기 잔머리 나는 거 보이세요? 이 잔머리가 앞머리처럼 자라났어요. 이거 제 기억에 2주도 안 돼요. 2주도 안 되고 한 열흘 만인가? 근데 이 세럼 한 통을 다 썼어요. 그 기간 만에. 자, 그리고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대머리 느낌 완전 사라짐.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쓰면 뭐 좋은지 모르겠어 막 이래요. 막 끈끈해, 뭐 불편해 이러는데 확실하게 쓰잖아요. 정말 들이붓잖아요. 그러면 이런 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 2번 양 조절을 하시면서 써보시면 진짜 좋은 효과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최애 원픽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의도 미리 보기는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스스로에게 외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성의도는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연의 밀착 취재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랑연 라인 모두의 마음을 늘 치유해 주시는 오랜만에 모시는 강사님이시죠. 우리 김종호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도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마이크를 우리 김종호 사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드에서 사업하는 김종호입니다. 곧바로 하겠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최혜경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최혜원 사장님, 그룹장님은 전지현 박지훈 그룹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되나요? 네, 하라고 해서 그럼 화면 공유하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됐죠? 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주제는 마음 근육 마사지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한번 잠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잠깐요. 네. 제가 41살 때 한참 힘이 있을 때죠.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텐데요. 저는 교회에서 걸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계단도 막 뛰어 올라가고 교인이 나타나면 저기서 막 뛰어가서 인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그 사역하던 교회에 등산팀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분들이 항상 놀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운동도 못 하고 그러면 자꾸만 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요번에 등산 같이 간다. 그래 그분들을 따라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갔던 산이 바로 치악산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 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내려왔는데 제 다리가 없더라고요. 불이 나고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흐르는 물에 좀 발을 담그라고 좋아진다고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돌아오는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갔을 때입니다. 제 마음은요. 저 교인이 오니까 막 뛰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2 층에 일이 있으니까 막 뛰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못 뛰는 겁니다. 어기적. 그리고 이 난간을 잡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너무 열심히 뛰고 싶고 하고 싶은데 몸의 근육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계단 내려갈 때도 앞으로 못 내려갔어요. 뒤로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참 꼴불견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어 이유는 딱 한 가지. 근육통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고 마사지를 한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고 사우나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근육통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웰스파가 나왔으면 그죠? 제가 갈바닉을 알았으면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어 가지고 어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다가 '우리 뉴스킨도 비슷하지 않을까? 사업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때 우리는요. 우리가 있던 곳에서 정말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스스로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왕년에 그랬었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곤 하죠. 혹은요. 우리가 뉴스킨을 딱 선택한 다음에 어 우리 사회가 원하는 1 등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김경채 사장님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누구든지 선택할 때 잘해 보고 싶었고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요. 지금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꿈을 갖고 시작했고 희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의 통증 때문에 마음의 근육 통증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2024년 시작하면서 많은 리더들께서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은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될 거야. 본사도 큰 꿈을 갖고 해. 라고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열정에 우리 랑앤 라이브에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 중에 몇 퍼센트나 동일한 온도로 함께 꿈을 꾸고 열정을 품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파트너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던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마음의 근육 통증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우리 마음은요 항상 좋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근육에 통증들이 나타나서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의심되기도 하고 낙심되며 절망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선택했는데
뭔가 이뤄보고 싶어 선택했는데 또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리크루팅 했을 때 함께 정말 잘 살아보고 싶고 삶을 바꾸고 싶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는 주춤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우리 마음의 근육에 통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 근육이 통증을 겪게 됐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어, 혹시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랍니다. 코끼리는요, 살아있는 나무도요,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라고 하죠. 근데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를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말뚝, 나무 말뚝에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끈에 묶여 있는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그거 힘을 탁 주면 부수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거기 묶여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그 코끼리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쇠사슬에 다리를 묶어서 쇠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싫으니까 어린 코끼리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요. 몸부림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근데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나는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노력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죠.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른이 됐어도 모든 힘을 갖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만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라고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꿈을 갖고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될 거라고 믿고 선택을 했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도요. 경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경험도 있죠. 행복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 박수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학습 무기력이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육의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심리적인 말뚝을 박아놓고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실패 경험의 덫에 갇혀서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거죠. 애써 봤다는 겁니다. 힘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마음의 근육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봤는데, 해봤는데, 해봤는데. 이 해봤는데라고 말하는 의미의 뒤에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안 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꼰대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꼰대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 안 해봤어? 에어로 시도 안 해봤어? 해봤지. 내가 컨택 안 해봤어? 해봤지. 내가 안 만나봤어? 해봤지.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실패의 경험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쌓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근육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요, 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내가 경험해왔는데 해도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쯔쯔쯔. 라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서 우리가 노력해서 했던 모든 경험들이 그냥 덫이 돼서 나를 못 움직이게 하는 올무가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 경험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라고요. 즉, 우리의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그것이 덫, 올무가 아니라 발판,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돼. 이거보다는 이미 경험한 거고 이미 우리의 삶에 있었던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생각 말고 말로 하셔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꼭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귀로 듣고 우리의 뇌가 그걸 인식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정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해내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해내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더라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 가운데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 한 번의 경험이, 나의 지금 좀 더딘 경험이, 저 사람보다 좀 늦게 가는 경험이 내 인생 전체의 모습이야, 전부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근육통은요,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근육의 통증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나에 대해서 요즘에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요즘 돌풍처럼 읽고 있는 게 MBTI로 자기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이고 나는 N이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MBTI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나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누구냐면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나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 이게 바로 나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나 소유가 나일 수는 없죠. 그건 그냥 물건이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갖고 있으니까 나는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착각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이거 범죄입니다. 왜 물건이 납니까? 물건은 물건일 뿐이죠. 또 어떤 분은요, 나에 대해서 내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랑현이니까 나 PA야, 나 BD야. 내 지위가 나인 것처럼 나 BR밖에 안 되네. 제가 지금 이렇게 내가 BR밖에 안 되네라고 제가 이렇게 숙이지 않았습니까? 내 지위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나 장관이거든. 나 사장이거든. 근데 지위는요,
지위일 뿐입니다. 그게 왜 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오늘 하나의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이 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지? 그러면 그게 납니다. 그럭저럭 사는, 그렇게 살다 죽는. 또 어떤 사람은요, 꿈을 꾸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 등쳐먹어서 사기쳐서 내가 부자 돼야지. 그러면 그 꿈이 그 사람입니다. 사기꾼인 거. 남 등쳐먹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꿈꿀 때 고귀하고 고결하고 내가 뭔가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이십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게 나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봐야겠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혹시나 앉아가지고 실패자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는 실패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 이런 꿈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야지 하면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저는요, 한번 이 아침에 아프지만 마음 근육에 통증이 있지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뭘 꿈꾸고 있니? 라고요. 실패의 경험에 붙잡혀가지고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내 모든 경험을 디딤돌로 삼고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과정 가운데 물 한 잔 잠깐 마실게요. 여러분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들어봤죠. 인생은 BCD이다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선택이 인생이다 라고. 우리 끊임없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꿈은요, 누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 인지심리학자죠. 이분이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왜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좁은 방 안에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좁은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화장실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방에 갇혀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총살당해서 죽고. 근데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치 군인들이 와서, 독일 군인들이 와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게요, 정말 흙탕물 같은 스프 하나, 그리고 정말 조그만 빵 한 조각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고서 그냥 죽어가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요, 그 주어진 조그만 수프를 갖고 얼굴을 닦고 깨진 유리를 갖고 수염을 깎는 겁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거야.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살아남는 것을 빅터 프랭클은 보고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항상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선택할 때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가장 절망적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마저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사장님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어. 그냥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소리 공유 한번 박스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소리 공유 박스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공유 중지하고요. 다시 공유하면서 할게요. 중요한 영상이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죠. 꿈꿀 수 없을 때 선택했다는 겁니다. 꿈을 선택했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로 인해서 의심, 낙심, 무기력, 열등감, 절망, 질투로. 근데요,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마사지는 이겁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믿음이죠. 2024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유선인 사장님, 조규철 사장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2천만 장자들이시죠.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꿈꾸고 바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꿈꾼다고 해서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오늘을 살 때 그것을 꿈꾸고 바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통은요, 오늘 희망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선택한 희망을 믿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요, 앞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우리는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내 현실만, 내 주어진 경험만, 실패만 바라보면요,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라고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갖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안 된다는 심리적인 말뚝을요, 뽑아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끝났다는 심리적인 말뚝을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뿌리를요,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함께하는 분도 잘 된다는 희망의 뿌리를 깊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월척을 낚을 수도, 매번 홈런을 칠 수도,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격려와 위로를 주고 함께 꿈꾸는 고마운 이들의 사랑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랑현에서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려는 우리 자신들로 인해 이런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는 분들과 함께 매일 코끝 찡한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선택하고 믿어주십시오. 2024년은 내 거고요. 우리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 원장님의 이 마음과 마음 관리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와, 오늘은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의 근육이라는 게 저는 근육하면 뭐 키우고 벌크업 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치유하는 방법은 희망으로 내 현실과 내 미래를 내가 꿈꾸는 거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저희 랑연 라이브에 초대를 해서 그런지 사장님의 말씀이 더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리더 메시지 시간이죠. 리더가 된다는 건 리더의 생각을 복제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모실 리더님은요. 우리 랑연 라이브 DJ이자 그리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저의 와이프인 이혜미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호 사장님께서 엄청 깊은 감동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셔서 이 상태로 잘 끝내야 되는데 제가 나타났고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과 나눌 메시지는요. 제가 페이드 어필리어트였을 때 제가 투잡으로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투잡으로만.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크루팅이 됐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체질을 바꿨더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스폰서였던 아니죠. 지금도 스폰서인 최현 사장님께서 저한테 뉴스킨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게 돈 버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피부가 늘 좋아지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제품을 바꿨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제품을 바꿔서 쓰고 이 제품을 쓸 사람을 만들면 5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명 정도를 회원 선장님한테 소개를 했고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자리에 제가 동석을 했고 매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이라는 걸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신나게 이제 데몬 약속을 잡기 시작했는데 회원 사장님한테 야 오늘 나 저녁에 우리 회사 동료 뭐 이렇게 초대했어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데몬 오면 돼 라고 했더니 나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당일에 얘기하면 어떻게 나 못 가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서당께 완전히 빙의해가지고 옆에서 3번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데몬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데몬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회원 사장님은
저를 끊임없이 초대를 했고 저한테 LOI 스쿨을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LOI 스쿨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를 나가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받으려고 나가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에 투잡 스쿨을 나와야 또 회사에서 돈을 준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받아야 내가 일한 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투잡 스쿨을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투잡 스쿨에서 배우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았긴 했지만 사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시스템에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 퇴근 이후 주말을 이용해서 저 나름대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하고 또 시스템에 저 스스로를 초대를 하고 그래서 또 스킨으로 50만 원을 매달 벌어서 그때 남편이 저한테 명품 가방 사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 돈으로 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으로 번 돈으로 가방 하나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잡을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50만 원을 벌어서 명품 가방을 사진 않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다시 제품을 쓰는 데 사용했고 또 제품이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점점 확장이 되고 그렇게 매니아가 되고 제 삶 속에 뉴스킨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 뉴스킨 투잡을 하면서 내가 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냐 뭐부터 시작해서 당장 그만둬야지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소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자 조직이 이미 생겨져 있고 그리고 재구매가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당장이 아니라 그래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그만해야지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너무 소소하고 또 너무 작고 오히려 그래서 비전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 뉴스킨의 시작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뉴스킨의 큰 비전을 느끼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그저 50만 원을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 내가 뉴스킨을 쓰고 있고 내가 뉴스킨에 지출하고 있고 이것들을 뉴스킨에서 번 돈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는 스폰서의 열정 그리고 잦은 리크루팅 시도 그리고 막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이 늑대 같은 강력한 에너지로 저를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있기 전에 뉴스킨이 막 좋아지고 누군가한테 뉴스킨을 이렇게 막 소개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돈을 버는 그 돈이 재밌고 또 틈틈이 강의를 통해서 현실을 점검하고 현재 나의 위치를 점검받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되게 작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된 뉴스캐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이 됐고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에너지로 정말 많은 페이드 어필리에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 체질 개선의 첫 시작. 빼독으로 치면 15일 비우기 단계 있죠?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빼독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15일이 가장 중요하듯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컨벤션 티켓을 따기 위해서 또 발리 트랩에 초석을 두는 시점에서 강력한 에너지로 아주 작고 소소한 뉴스킨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뒤엔 늑대 같은 에너지로 강력한 에너지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리크루팅 시도를 많이 하는 그렇게 뉴스킨 이야기를 많이 하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열심히 리크루팅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 4월에 목표하신 것들 많이 이루시고 정말 많은 컨벤션 티켓을 확보해서 9월 우리 아레나를 꽉 채우는 우리 랑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두 분 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작고 소소한 뉴스킨을 아주 많이 얘기하지만 또 반면엔 늑대 같은 에너지로 호시탐탐 또 비즈니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영민하게
비즈니스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이혜미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에너지를 주신 세 분의 손님, 세 분의 리더 사장님들, 세 분의 게스트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목요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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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의 수요일이에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사장님. 이혜미 사장님 초치진 않았어요. 더 좋았어요. 보자 바람을 달려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나의 손을 잡아 경수 사장님 오늘 너무 잘했어요. 파이팅. 박신혜 닮았대. 맞아, 닮았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를 외치시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요. 방송 마칠